안녕하세요. 사연판결TV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시는 40대 아들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속 인물들의 이름과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장에는 전 재산을 새엄마에게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와 동생이 평생 모셨는데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재혼한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주는 것, 과연 정당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24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법률사무소 47세 이준호는 유언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이게 정말 아버지가 쓴 거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공증까지 받으셨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본인 이성수는 전 재산을 배우자 박미선에게 상속한다. 준호의 옆에 앉은 동생 준이 44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는요? 우리 이름은요? 없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유언장에는 배우자분만 적혀 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이게 말이 돼요?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 유언자의 의사가 명확하니까요. 우리가 평생 아버지 모셨는데 죄송하지만 유언자는 본인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준호는 유언장을 다시 펼쳤다. 과천 아파트 15억, 주식과 예금 5억, 총 20억, 모두 새엄마 박미선에게. 아버지가 재혼한 지 겨우 4년인데 준이가 울먹였다. 우리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날 형제는 깨달았다. 혈육보다 재혼 배우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이준호, 1977년생, 아버지 이성수, 어머니 김영희의 장남, 밑으로 동생 준이. 행복한 가정이었다. 아빠, 저 나중에 크면 아빠처럼 회사 경영할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 대견하다. 아버지 성수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다. 크진 않았지만 가족이 편히 사는 데는 문제 없었다. 준호는 서울의 한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아버지, 저 회사 들어가서 배울게요. 그래, 아들. 천천히 배워라. 준호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배웠다. 나중에는 내가 이 회사를 이어야지. 아버지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2015년 어머니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6개월, 의사의 말에 가족 모두가 무너졌다. 준호와 준이는 번갈아가며 병원을 지켰다. 엄마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하지만 어머니는 5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 성수는 크게 상심했다. 영희야, 나를 두고 어떻게 가냐? 준호는 아버지를 위로했다. 아버지, 제가 있잖아요. 동생도 있고. 그래, 고맙다. 그렇게 4년이 지났다. 아버지는 점점 기운을 되찾았다. 회사도 다시 정상화됐다. 준호는 안심했다. 이제 아버지도 괜찮아지시는구나. 2019년 가을, 아버지가 준호를 불렀다. 준호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네, 아버지. 아버지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 준호는 잠시 멈칫했다. 누구요? 아버지 나이도 이제 66이고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그분이 누군데요? 등산 모임에서 만났어. 좋은 분이야. 준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재혼 하시려고요? 응. 너희들 동의를 받고 싶어서. 준호는 잠시 고민했다. 아버지가 외로우신 건 사실이지. 아버지가 좋으시면. 좋습니다. 고맙다, 아들. 박미선, 그렇게 아버지는 박미선과 재혼했다. 박미선, 57세,
첫인상은 괜찮았다. 준호 씨,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네, 어머니. 미선은 친절했다. 아버지를 잘 챙겼다. 여보, 약 드실 시간이에요. 고마워. 준호는 안도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된 거지.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재혼 6개월 후 아버지가 말했다. 준호야, 회사 일 좀 줄여라. 왜요? 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괜찮아요. 제가 해야죠. 미선이가 걱정하더라. 내가 과로하는 것 같다고. 준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재혼 1년 후 아버지가 또 말했다. 준호야, 회사 경영은 내가 할게. 너는 다른 일 알아봐라. 네. 내가 아직 건강한데 내가 너무 일찍 끼어들면 안 되지. 하지만 아버지, 제가 10년 넘게 배운 건데요. 나중에 하면 돼. 아직은 아버지가 할게. 준호는 당황했다. 왜 갑자기 이러시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미선이 아버지에게 말했다고 했다. 여보, 아드님이 너무 회사에 관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여보가 아직 건강하신데 벌써부터 물려받으려는 것 같아서. 아버지는 그 말을 믿었다. 재혼 2년 후 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았다. 폐암 3기. 수술이 필요합니다. 준호와 준이는 병원을 오가며 아버지를 돌봤다. 아버지, 제가 모실게요. 아니다. 새엄마가 있잖아. 미선도 병간호를 했다. 하지만 준호가 보기엔 형식적이었다. 실제로 힘든 일은 다 우리가 하는데. 그래도 준호는 참았다. 아버지 배우자니까.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아버지는 많이 약해졌다. 준호야, 아버지가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을. 아직 괜찮으세요. 아니다. 아버지가 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유언장을 썼다. 준호는 몰랐다. 2024년 8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67세.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다. 회사 직원들, 친구들, 친척들. 준호와 준이는 상주로서 문상객을 맞았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미선도 상주석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준호는 이상했다. 슬프지 않은 건가? 장례를 치르고 3일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유언장이 있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유언장요? 네, 고인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준호는 준이와 함께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미선도 함께 왔다.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다. 본인 이성수는 전 재산을 배우자 박미선에게 상속한다. 정적? 준호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전 재산을 배우자에게 상속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요? 언급이 없습니다. 준이가 소리쳤다.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친자식인데. 죄송하지만 이것이 고인의 의사입니다. 미선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표정 변화가 없었다. 알고 있었구나. 준호는 깨달았다. 어머님, 이거 알고 계셨어요? 미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이가 얘기했어요. 언제요? 1년 전쯤요. 왜 우리한테는 말 안 하셨어요? 유언장을 이런 식으로 쓰겠다고 얘기해야 하나요? 준호는 화가 치밀었다. 재산이 얼만데요? 과천 아파트 15억, 주식과 예금 5억. 총 20억입니다. 20억을 다요? 네. 준이가 울먹였다. 우리 평생 아버지 모셨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유류분은 있습니다. 유류분이요? 친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호는 계산했다. 20억의 법정 상속분이라면 배우자 3억, 자녀들 각 8.5억. 유류분은 그 절반. 자녀 1인당 약 4억씩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주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준호는 미선을 바라봤다. 어머님, 유류분은 주실 수 있으시죠? 미선은 고개를 저었다. 유언장에 전 재산이라고 적혀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우리 권리예요. 그이의 의사를 존중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그이가 나한테 다 주셨다는 건 그만큼 절 믿으셨다는 거잖아요. 준호는 어이가 없었다. 우리가 친자식인데요. 저도 법적 배우자예요. 겨우 4년 사신 분이.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는 4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래도 유언장은 명확해요. 미선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날 형제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아내에게 모든 걸 말했다. 20억을 다 가져간다고? 아내 수연이 놀랐다. 응, 한 푼도 안 준대. 이게 말이 돼? 유언장이 있으니까. 소송해야지. 준호는 그래야겠지.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한다는 게 아버지가 아니라 새어머니를 상대로 하는 거야. 그래도 당신 정신 차려. 우리 권리야. 수연의 말이 맞았다. 다음 날 준호는 동생 준이와 만났다. 형, 나 소송하려고. 나도 생각 중이야. 우리가 평생 아버지 모셨는데 이건 아니잖아. 그래. 3년 산 여자가 20억을 다 가져가는 게 말이 돼? 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 아버지가 왜 이러셨을까? 모르겠어. 새어머니가 뭐라고 했을까? 글쎄. 준호도 의문이었다. 아버지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을까? 일주일 후 준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당연히 소송해야지. 친구가 말했다. 재혼한 지 4년밖에 안 된 사람이 20억을 다 가져간다고? 그래도 유언장이 있다는데.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은 받을 수 있어. 법이 그래. 근데 아버지 의사를 거역하는 건가? 아니야. 법이 인정한 권리를 찾는 거야. 준호는 고민했다. 한편 친척들도 소문을 들었다. 준호야, 그 새어머니가 재산을 다 가져갔다며? 큰아버지가 전화했다. 네. 그게 말이 되냐? 내 아버지 재산인데. 유언장이 있대요. 유언장? 그 여자가 유도한 거 아니야? 그건 모르겠어요. 조사해봐. 분명 뭔가 있을 거야. 큰아버지의 말에 준호는 혼란스러웠다. 아버지가 정말 자발적으로 쓰신 걸까? 준호는 미선을 다시 만나기로 했다. 어머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뭔데요? 아버지가 왜 이런 유언장을 쓰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미선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이는 저를 많이 아끼셨어요. 그건 알아요. 하지만 친자식한테 한 푼도 안 주는 건 말씀하셨어요. 아드님들은 이미 충분히 벌고 있으니까 저를 챙겨달라고. 뭐라고요? 준호 씨는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준희 씨도 의사잖아요. 근데 저는 늙어서 일도 못하고. 준호는 어이가 없었다. 그래서 20억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버님 의사예요. 우리 의견은요? 우리 마음은요? 죄송해요. 미선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재산을 포기할 생각은 없어 보였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송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미선은 담담했다. 한 달 후 준호와 준이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억 원씩 지급하라.
준호 측 변호사가 주장했다. 법정 상속분의 절반인 유류분은 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미선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고인은 명확한 의사로 전 재산을 배우자에게 상속했습니다. 이는 유언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유류분은 그 자유를 제한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고인은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은 몇 개월간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준호는 알게 됐다. 미선이 재혼 후 아버지에게 여러 번 말했다는 것을. 여보, 아드님들이 회사를 차지하려는 것 같아요. 여보, 저는 늙어서 일도 못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여보, 제가 여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아드님들은 재산만 바라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 말들을 믿었다. 그리고 유언장을 썼다. 6개월 후 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억 원씩 지급하라. 유류분이 인정된 것이다. 미선은 불복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결국 준호와 준이는 각 4억 원을 받았다. 20억 중 8억. 나머지 12억은 미선이 가졌다. 형, 우리 이긴 거야? 준이가 물었다. 모르겠어.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마음은 아프네. 나도. 형제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아버지 장례식 이후 미선과는 연락이 끊겼다. 명절에도 제사에도 만나지 않았다. 우리가 아버지 제사를 지내야겠지? 그래야지. 새어머니는 올까? 모르겠어. 그의 추석. 형제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미선은 오지 않았다. 아버지, 저희가 왔어요. 준호는 묘비 앞에 절을 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소송까지 하게 돼서. 준이도 울었다. 아버지, 우리 잘못했어요? 바람만 불었다. 그날 형제는 오랫동안 산소 앞에 앉아 있었다. 한편 미선은 경기도 양평에 혼자 살고 있었다. 12억을 가졌지만 행복하지는 않았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었다. 여보, 미선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다. 내가 잘한 거죠? 대답은 없었다. 이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과연 이 유언장은 정당할까요?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어떨까요? 4년 산 배우자 vs 40년 산 자녀. 과연 누가 더 재산을 받아야 할까요? 아버지의 입장. 마이너스 자녀들은 이미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마이너스 늙은 아내가 혼자 살아갈 방법이 필요하다. 마이너스 본인의 재산이니 본인이 결정할 권리가 있다. 자녀들의 입장. 마이너스 평생 아버지를 모시고 효도했다. 마이너스 새어머니는 겨우 4년 함께 살았을 뿐이다. 마이너스 새어머니가 아버지를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새어머니의 입장. 마이너스 남편의 의사를 존중했을 뿐이다. 마이너스 자신도 법적 배우자로서 권리가 있다. 마이너스 늙어서 혼자 살아갈 걱정이 크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혼 배우자에게 전 재산 정당할까요? 친자식들의 억울함 이해할 수 있나요? 유언의 자유 vs 혈육의 권리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동시에 자녀의 유류분도 보장합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정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재산 다툼은 가족을 영원히 갈라놓는다는 것. 준호 형제와 새어머니는 이제 서로의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아들들이 지내지만 아버지의 배우자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사연 판결 TV는 항상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판결 TV. 여러분의 판결이 정답입니다.